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적으로 관리할 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는요, 차별금지법 내용을 이 주민들 대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법안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 보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성별, 이게 뭐냐 하니까 마을 활동가들 자료를 보니까 젠더 개념이라고 해요. 그 성적 지향이 다른 소수의 어떤 사람들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념에 대한 차별금지는요, 이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입니다. 말하자면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마을에서 차별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주체사상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연구소 만들고 이제 선전할 수 있는 자유가 마을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죠.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헌법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허용해야 된다는 게 이미 박원순 때부터 만들어놓은 프레임입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막는 힘이 다 상실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통해서 동성애 반대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고 큰 역할도 하셨고 교회를 깨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단점이,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뭐냐, 차별금지법은요 23개 조항 항목의 차별금지 항목이 있어요. 23개. 그 중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의 정체성에 대한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 문제, 교회를 직접 타격하는 그런 3개 조항이에요. 3개. 그러면 20개는 뭐냐고요? 나머지 20개는 뭐냐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상에 대한,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어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성향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신 국가, 출신 민족에 대한 차별금지,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국적에 대한 차별금지, 피부색에 대한 차별금지. 이걸 그래 되면요, 중국인들이 아까 헌법에 나오는 그 문제가 그대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마치 교회에만 피해를 주는 법인 것처럼 축소 왜곡하냐? 지금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만약 한다, 차별금지,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를 한다면,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를 한다면, 아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원 박사나 월급 똑같이 주면 공부하겠어요? 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20년 차 직원과 1년 차 직원이 월급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시장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유지했던 이 세계 시민권의 경제대국은 하나쯤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무서운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왜 그게 교회만 파괴하는 동성애 법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차별금지를 가지고 주민을 깨우는데 도구에 써라는 겁니다. 마을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국민을 깨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정치 문제, 사상 문제를 거론하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2판 4판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 또 무서운 조항이 있어요. 제5조 3항.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지금 이게 뭐냐면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변종 공산주의라고 해요. 지금 유럽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하는 그 내용의 기반이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게 맞는 변종 형태로 만든 잘 스며들게 하는 공산주의라고 해요. 여러분,共産주의는 뭐 옛날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중국의 공산당, 북한의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도 모르게 슬며시 파고 들어가지고 학문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 속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인간의 모든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과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는, 사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는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엄청난 재정 권한을 보유하도록 해놨답니다. 얼마나 재정 권한을 보유하겠냐. 예를 들면요,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공법인입니다. 공법인.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뭐를 할 수 있는, 기부금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기업체들 삥 많이 뜯길까요? 안 뜯길까요?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요, 그 법 제21조에 보면요, 주민자치에는 국가의 소유, 자치단체가 소유했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 될 거예요. 그 땅을 활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뭘 할까요? 공공주차장 만들고 공공농장 만들고 마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거기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임대를 낸 우리가 주민들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질 겁니다. 거기다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요, 주택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융사업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요, 전철을 탔는데 밑바닥에 막 그냥 전철 그 안에 있는 밑바닥에 완전히 그림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벽에 하고 이거 뭐냐 싶어 봤더니 서민금융기관을 만든다는 홍보 어떤 문구거리였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인민은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대출해주고 자기들이 뚝딱. 아, 앞으로 대장동 사태가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하부 구조인 3,491개, 지금 3,500여 개로 바뀌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이와 같은 부정비리 사태, 부동산 개발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이제 그냥 마피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저는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17년간 정신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정신교육을 하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국가관, 안보관, 사상관, 역사관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애환도 많았지만 제가 봤던 것은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무슨 내용이 있냐, 이 법안에도 있지만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액수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175조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발의한 김명배 의원이 어떤 마을 활동가 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 활동가 그룹 측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175조를 30%를 읍면동 주민자치에 줘야 된다. 또는 제주도에 있는 유력한 좌파 교수는 175조 전액을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줘요. 그리고 이거를 주민의 총리로 하고 마을 기금의 수입이 나오면 주민들 n분의 1로 다 나눠줘야 돼요. 자, 이 돈을 이렇게 퍼질러 주면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용돈 못 받는 할아버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그래 되면은 선거 때 어디에 찍을까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경제 생태계에 발이 묶이고 노인네들은 돈 푸는 데다 묶이고 하면 결국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하지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래서는 이 체제, 자유민주 체제가 안 지켜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확산의 노력인데 이거는요 이미 20년 이전부터 이미 좌파 세력들은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서 귀촌 귀농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에 의해 가지고 그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전국으로 퍼뜨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로 정신을 잃었는지 참 좌파들이 그렇게 원하던 협동조합 기본법을 2012년도 12월 달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통과시키고 나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좌파 생태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협동조합 기본법은 바로 그들의 먹거리 생태계를 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사상에 무지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좌파로서는 한 사람은 그랬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예요. 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요 사상에 대한 무지는 죄입니다. 죄야.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이 시대 상황에서는 죄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상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지금 협동조합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 많은 경제 생태계들을 그들이 장악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좀 더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제화 과정들을 지금 법으로 다 발의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어쩌고저쩌고 상생에 관한 수도 없는 입법과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 생태계들을 완전히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각성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제는 각성을 안 해요. 조직화, 활동하고 그들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교육 권력을 장악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 직속의 자치국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3월달. 그 이후 4년 동안 정부 주도 아래 그것을 집중적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육부와 함께 했던 게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제 조직을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 건인수건이 있고요. 했는데 사실은 이 마을 교육 공동체의 핵심을 추출하면 뭐냐? 이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이 있죠. 제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기술학교 뿐만 아니고 좌파들이 만든 마을 학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안학교들. 이 모든 교육기관을 통합관리하겠다. 통합관리하겠다는 뜻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읍면동에서 그 모든 교육기관을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교사들과 강사들을 통합관리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교육이 학생들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같이 같이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칠 거냐?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밑에 마을연구소에 있는 어떤 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을이라 하는 것은요, 공동체주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고 했어요. 뭐를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의 주창자인 한국 외대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는 그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체 사상 생각 안 나십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지금 조례도 만들고 막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모든 다른 영역에도 다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 치안 권력 장악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치경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이라 하면 겉으로 보면 좋아 보여요. 주민들과 밀착된 치안의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경찰로는 안 되니까 마을에 어떤 있는 것들을 자치경찰이 이제 하도록 합니다. 생활 안전에 관한 거, 교통경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견 보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모가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자치경찰을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근데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밑에 있는 자치경찰 인력 숫자가 한 4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경찰서에도 그런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그 밑에 파출소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대체 누가 거기에 관장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명. 그런데 이 7명의 선발 기준을 보면요,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추천하면 다 그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그 안에 포진해서 다 승진한다. 그러면 이제는 경찰은 그들의 지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시도경찰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검수완박이라고 보셨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말기에 그 무리를 해가면서 경찰의 권력을 그냥 박탈해가지고 경찰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을 왜 이렇게 그냥 하냐? 이 사람들은 체제를 수호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권한을 뺏어가 경찰한테 준다. 왜? 이미 자치경찰은 그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은 걸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들어갑니다. 전체주의 체제 구축 관련과 지금 보십시오. 주민자치의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경제 공동체, 마을 치안 권력이 다 좌파 마을 활동가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그 밑에 도와주는 사람이 가짜 주민들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전국적인 시스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체주의 조직화를 하고 있어요. 이해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 조직을, 읍면동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좌파 주도형 전체주의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지방제,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있는 그 외곽에 좌파가 주도하는 전국 조직이 망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망을
견인하고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 통제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김국성 선생님도 말했지만은 이거는 한국 사람 머리에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그래요. 중국에 있는 전문가는 행정 전문가는 그러더라 보니까 이거 중국 지방제도 공산당 조직제도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부 마을에서 그들에게 이제 장악당하고 점점점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지막 하부가 장악당하면 주민이 그들 손아귀에 들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상 유권자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립되기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마을에서 좌파 마을 활동가가 그 촛불 주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유권자를 장악하면 그 힘으로 국회도 장악하고 정부도 장악하고 법원도 장악하고 해서 결국은 영구 집권을 하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상황이 되면 북한의 연방제로 통일하는 힘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한민국 되살리는 자유마을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80% 들어요. 향유할 줄만 아는 자유민주주의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좌파 세력은 사실 소수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견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정당, 북한이 대남 공작으로 당기고 중국이 공작으로 당기고 민노총 정교조 신문 방송이 당기고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당기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있냐 없냐면 모기 소리만한 우익의 목소리라고 양동환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대중들한테 물어보면 사상에 대해서 1분도 대답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무지한 상황이에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무도 안 당기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길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님 조직과 그 다음에 일부 군소 조직들이 있을 뿐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체제 줄다리기를 당기는 그조차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잊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대한민국 안 지켜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향유하고 모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전투 대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일사불란한 체제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 첫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위기 상황이라는 걸 절감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필요해요. 전투 대역이 갖춰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지금 조직이 없는 깨달음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투 대역 조직체계가 갖춰지려면 동일한 교범으로 군사훈련과 같은 교육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참여하는 자가 다 각기 유튜브를 보면서 따로따로 교육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범이 있어야 하고 그 교범에 따른 직접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유마을운동이 왜 필요하냐? 내비게이션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다 나치판이 같으면 천대 만대가 배를 항해를 하더라도 똑같은 북극성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 나치판이 없는 배는요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투 대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육훈련이 돼야 돼요. 논산훈련소를 교육을 한 달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전쟁터로 배치.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체제전쟁이 무엇인지, 적은 누구인지, 전략전술은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안 받고 가능합니까? 이제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마을운동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살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린데 양동환 교수님 같은 이미 시세를 아시는 분, 그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수는 전 목사님이 하는 자유마을운동에 적극 도와서 반드시 성공시켜라. 지금 보니까요, 지금 감리교회도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마을운동을 했더라고요. 예, 거기서 보니까 그때 영국이 이 교회가 마을로 내려갔어요. 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한 운동이 결국은 영국의 공산화를 막았다. 우리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조직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유마을이란 뭐냐면 3,500의 읍면동별로 만든 우파 마을 조직을 말한다.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까? 참여 안 하면 손해일 것이다. 왜? 이 전국 조직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우파 조직을 보호해주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참여 안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거 화면이 안 나오시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읍면동별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 자유마을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화에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하고, 그 자체가 저는 전도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곧 전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체제를 만약에 이 좌파들을 물리치고 성공한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통일할 때 쓰고 중국을 자유민주화시킬 때 쓰고 지금 네오마크시즘에서 무너지는 유럽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으로서 쓰고 미국도 선교하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정신을 부활하는데 바로 우리의 모델을 전파하면 된다.